바이든 시대가 본격 개막했다. 뉴욕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새 대통령을 반겼는데 취임식 직후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트럼프 지우기에 나선 바이든. 한국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준비했다. 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서 바이든 시기를 맡게 된 미국 시장. 우선 오늘 장에서는 증시도 화답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 명령들이 쏟아지면서 바이든 테마주의 증시에서는 여력이 없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유동훈 본부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바이든 취임식이 이렇습니다. 네. 끝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계속 부딪히는 잡음이 좀 있었지만 이제 네. 바이든이라는 시대를 맞게 됐는데 글로벌 시장 반응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글로벌 시장 반응은 굉장히 네. 우호적입니다. 네. 원래는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또 이번 주 초 네. 다들 바이든 정권이 들었으면 법인세를 올릴 것이다. 이 맞아요. 우려, 그리고 또 반독점법 관련된 우려.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이 변동성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걱정. 실질적으로 금요일 날 시장은 미국 시장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자, 그러면서 그런 우려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어저께 취임식이 일어나면서 미국 증시는 아주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지금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특히 지난 계속 오르지 못했던 나스닥 100 대표적인 빵, 마갓 이런 종목들도 네. 어제는 2%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 보여줬었고 특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17%나 맞아요. 폭등을 하는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반독점법, 대형주 이런 쪽이 좀 못 갈 거다라고 걱정을 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모든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상승하는 추세. 계속 좋았던 중소형주도 큰 폭의 상승을 하고 대형주까지도 또 다시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이든 정권에 들었음을 굉장히 환호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도 다 오르면서 나스닥 지수 특히나 빵 관련주들도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은 이 세금을 올리지 않을까 걱정했잖아요. 본부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 안 하시나요? 네. 자, 세금을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의 걱정 네. 얘기도 했었고 네. 또 그게 어느 정도의 대형주에 영향을 미칠지도 분석을 했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세금 올려도 너무 싸요. 네, 대형주들이 너무 쌉니다. 네. 넷플릭스가 17%나 오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엄청난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세금 좀 더 내도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특히 우리가 지금 분석해보는 미국 대표 빵, 마갓 이런 종목들의 상승 여력이나 실질적인 적정 가치나 현재 밸류에이션을 놓고 봤었을 때 세금을 21%에서 28%로 올린다고 해서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만약에 반독점법까지 시행이 돼서 정말 대형 기업들을 분해시킨다든지 이런 시도가 있다면 그때는 좀 큰 충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럴 이유가 있나요? 지금 경기가 안 좋고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되는데 네. 가장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을 채찍을 휘둘러서 시장을 찬물을 끼얹을 그럴 타이밍이 아니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마 바이든 정권 3년 차 4년 차 이쯤 돼야지 좀 걱정할 타이밍이다. 지금 현재는 어쨌든 부양 정책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런 뉴스를 봤어요. 진격의 서학개미 테슬라 결제가 무려 470배나 폭증했다라고 하고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미 증시에 특히나 주식을 시작해도 될까요? 라는 문의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여기서 미국 증시가 더 많이 갈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럼요. 네. 네. 지금 미국 증시의 적정 가치를 저희가 여러 가지 초점을 놓고 봅니다만 네. 지금 물론 옛날보다는 상승 여력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의 계산으로는 S&P 같은 경우에 한 8%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10%대 중반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나스닥 100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들
자, 이런 쪽은 30%대, 40%대, 뭐 50%대 이런 상승률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직 미국 증시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팔고 중국으로 가자 뭐 이런 전략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미국의 투자 비중은 글로벌 투자 비중에 적어도 60%는 들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미국의 대표 3대 지수 플러스 특히 러셀 2000 중소형주 이쪽은 초점 맞추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형주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섹터로 한번 꼽아보자면은 어떤 업종군들이 좀 유망할까요? 네. 자, 당연히 바이든 정권이 쓰고 있는 정책에 민감한 업종이 되겠죠. 그렇죠. 트럼프와 정반대, 네, 즉 신재생 에너지. 네, 트럼프 대통령 참 말도 많고 탈도 났던 분이신데 친환경적이지는 않았죠. 네. 그렇죠. 네, 이제는 아주 적극적인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친환경의 대표적인 업종은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전기차, 네, 둘째는 신재생 에너지. 자, 이 두 개의 대표적인 업종은 앞으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 8월 이후에 굉장히 많이 급등하기는 했어요. 자, 그래서 조금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장, 신재생 에너지 시장만 놓고 보면 앞으로 10년 동안에 이게 뭐 2배로 늘어난다 이게 아니고요. 네. 10배로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100% 올랐다고 그래서 여기서 끝난다. 이렇게 섣불리 생각하시면 안 된다 말씀드리겠고 또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테슬라가 10배 올랐다. 네. 그래서 거기서 끝나냐? 그게 아니죠. 가솔린 차에서 100% 전부 다 전기차로 전환이 된다.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자, 그렇다면 엄청난 성장을 보이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쉬어갈 때 적극적으로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주목 섹터는요, 미 증시 안에서도 해당되겠지만 요즘은 또 이런 유망한 섹터를 국내 증시 안에서 찾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관련주도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바이든 대통령 시대하에서 뭐 환율도 따져봐야 되고요. 네. 저희가 금리도 따져봐야 되고 이러한 좀 바이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섹터도 따져봐야 될 텐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네. 자, 우리나라 시장이 당연히 바이든 정권의 영향을 받겠죠. 네. 그만큼 이제 전기차가 활성화되고 또 신재생 에너지가 활성화되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관련돼서 최근에 뉴스 나왔던 게 뭐 지금 애플카 네. 얘기 나오면서 기아차가 굉장히 큰 폭의 급등을 하고 있죠. 결국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이런 전기차와 연결이 되면서 또 성장을 아주 크게 또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나라 한화그룹이라든지 또 현대차 그룹과 연결된 현대차 솔루션, 현대에너지 솔루션. 자, 이런 종목들도 다 앞으로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재정을 쓰고 적극 부양하는 업종과 연결돼 있는 우리나라 산업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이런 전기차가 활성화되고 신재생 에너지가 활성화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정말로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폭등을 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이제 테슬라 같은 차량도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또 반도체를 다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네. 또 이제 자율주행이 들어가면 또 여긴 더 심하게 그렇죠. 들어갑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 계속 언택트 산업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반도체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반도체에 있어서 강자니까 뭐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여기에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들, 원익 IPS 등등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나리오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달러가 어느 정도 강세가 아니라 네. 약 보합세 수준만 유지된다 하더라도 네. 이럴 때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한국을 팔고 나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한국을 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 여기에 또 중국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우호적이잖아요. 네. 꼭 굳이 중국을 좋게 할 필요는 없으니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유동성도 풍부하고 또 한국 기업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올라오는 이 도표는 뭐냐면요. 유동성 부분인데 우리나라도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풀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네. 자, 원화가 빨리 절상이 되면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미국이 돈을 푸니까 여기에 맞춰서 우리도 돈을 풀 수가 있고 그러면 또 원화가 급격하게 절상이 되는 게 아니고 천천히 절상되는 모습 보여줄 수 있고요. 그럼 엄청난 유동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건 증시 우호적이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바이든 정권이 가지고 나오는 정책은 사실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좋은 그런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바이든 정권 하에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우려보다는 오히려 기대가 더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시장도 화답을 하고 있는데 유동성 이야기가 많잖아요. 네. 와, 돈이 더 어시원할까 싶을 정도로 계속 예탁 잔고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유동성이 풍부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떤 포지션을 취할까요? 네. 자, 외국인들은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죠. 네. 그렇지만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6년, 네. 2007년, 2008년 이때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팔았어요. 그랬는데도 네. 시장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도 나도 적립식 그러면서 펀드 열풍이 일었었죠. 그러면서 국내 유동성이 엄청난 규모로서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팔고 나오는 걸 다 받아내고 시장이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보시면은 M2 증가율이 자그마치 16%까지 급등을 하면서 그만큼 국내 유동성이 풍부했다라는 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지금 현재는 유동성이 좀 풍부한데 상승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M2 증가율이 10%를 돌파하지는 못했어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돌파를 할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여기에 지금 M1 증가율, 즉 한국은행이 돈을 푸는 규모는요, 10% 이런 게 아니고 20%대 후반. 네, 엄청나게 또 돈을 풀고 있어요.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유동성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팔고 나간다 하더라도 국내 유동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걸 다 받쳐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국내 유동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유동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팔까 살까 그 포지션을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렵잖아요. 그 안에서 갈 만한 종목들을 골라보는 게 좋을 텐데요. 코스피가 3,300을 향해 가려다가 살짝 네. 조정을 몇 주 네. 받았어요. 이제 네. 다시 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코스피 3,200, 코스닥의 1,000포인트 돌파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작년에 코스피가 1,700일 때 많은 분들이 팔아야 된다고 얘기했었을 때 2,600 얘기했었고 네. 2,600 도달했었을 때 3,000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3,200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또 지난 금요일, 월요일은 또 시장 조정이 있을 거다. 많은 분들이 3,000이 깨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땐 그럴 이유는 없다. 이유는 없다. 네, 3,600까지 간다. 올해 안에 네. 심지어는 상반기에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의 매력도를 좀 한번 보시면은요. 코스피의 적정 가치는 지금 3,625포인트 나오고 있고요. 또 코스닥의 적정 가치는 한 1,081포인트 정도, 네. 1,081포인트 정도.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12% 정도 상승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놓고 봤었을 때 코스피가 훨씬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미국보다는 좀 다르게 미국은 중소형주 투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은 대형주 위주, 니프티 50라고 해서 우리나라 대표 종목들 위주의 투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피가 아마도 올해 안에 3,600포인트는 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안에서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종들이 전반신이라고 해서 전기차 배터리, 네. 반도체 장비, 신재생 에너지 이 대표적인 세 개 업종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언택트 산업이라든지 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그 장밋빛 전망이 좀 보였습니다. 3,600포인트까지도 연내 도달 가능하다.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빠질 이유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저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본부장님의 이 분석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